먼저 X라인은 단축키 XL로 되어 있고요. 레이라는 기능은 RAY로 그냥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연습해 볼 텐데 옵션들은 뭐 이렇게 좀 있긴 있습니다만, 요거는 텍스트 써 있는 대로 양방향 무한선을 그리기라는 겁니다. 즉 XL 엔터 하고 그 다음에 이 옵션을 H 호리젠탈 수평 또는 수직 정렬 버티칼 V 이 옵션을 쓴다면 뭐 그렇게 정렬을 하는 거고요. 즉 옵션을 좀 활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통과점을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통과점을 뭐 좌표가 되면은 좌표, 아니면 어떤 오스냅으로 어디에 미드 포인트는 뭐 끝점이든 이런 데를 통과점으로 내가 선택해서 클릭해 주거나 좌표를 입력해서 배치해 주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XL 라인을 쓸 수가 있어요. 즉 호리젠탈 요 옵션을 쓴다면 수평이에요. 그냥 호라이즌이라는 영어도 있었죠. 그죠? 수직은 버티칼입니다. 버티칼은 뭐예요? 창문에 달려있는, 창에 달려있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뜨리는 것들을 우리가 버티칼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요거는 수직, 요렇게 되는 애죠. 그리고 각도 옵션을 쓸 경우는 각도는 앵글, 영어로 ANGL이 앵글의 이니셜을 따서 각도는 보통 A로 옵션 많이 들어가요. 자, 그랬을 때 각도 값을 내가 몇 도를 뭐 임의의 각도 값을 이렇게 30도를 지정을 해주고 30도를 기울어지는 무한선을 내가 그리겠다. 통과점을 찍어서 그렇게 할 때 이 기준은 무조건 가상의 X축을 기준으로 30도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2등분이나 뭐 간격 띄우기는 됐습니다.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아직 안 닫혔구나. 자, 요거를 연습해 볼 텐데요. 먼저 XL 라인을 0,0에다가 호리젠탈 수평하게 한번 정렬해서 써볼게요. XL 엔터. 자, 옵션을 먼저 쓴다고 했어요. H 호리젠탈 뭐 호라이즌으로 기억하면 더 좋을까요? H 엔터. 통과점을 지정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0,0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표계에 보시면은 좌표계 딱 정렬해 가지고 이거 배치가 돼 있죠. 그죠? 무한선이 배치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엔터 해 가지고 종료하고요. 한 번 더 XL 라인을 또 해봅시다. 엔터하면 반복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버티칼 옵션을 써볼게요. 버티칼 옵션은 뭐예요? V 엔터. 통과점을 지정해 달라고 할 때 역시 0,0 됐나요? 와, 화면 확대 축소해 보세요. 일단 종료해 놓고 화면 확대 축소. 와, 확대 축소해도 계속 보여요. 이게 계속 축소해도 계속 보여요. 그죠? 이게 XL 라인이에요. 저는 휠 2번 꾹꾹 눌렀다가 다시 화면을 확대 좀 정렬을 해 놓은 상태예요. 자, 이번에는 옵션 중에 앵글 옵션을 이용해서 30도 기울어지는 거를 예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XL 해가지고 옵션, 이번에는 A 각도 옵션으로 가볼게요. A 각도값 30도 한번 넣어보자고요. 30 엔터. 통과점을 지정해 달라고 그러죠. 0,0에다가 잡아볼게요. 종료. 엔터 한 번 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요게 쓰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각도 옵션을 많이 사용을 해요. 각도 옵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어떨 때 쓰이는지 잠깐 예로 보여드리자면 솔리드웍스와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자 요런 게 있죠. 요거를 하나 카피해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화면 보이시죠? 제도에서 원래 여기를 불완전 나사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덧칠을 했는데 좀 색깔 잘 보이게 흰색으로 바꿔서 표시할게요. 자 여기는 나사 부이기는 한데 나사가 불완전하게 생성이 된다 해가지고 불완전 나사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제도에 관련된 용어예요. 제도에 관련된 용어예요. 요 밑에다가 암나사부를 실제 형상이 생겼을 때를 가상해서 표현하자면 요렇게 삼각형으로 나사의 모양대로 이거를 그려야 되죠. 근데 이거 그리고 있으면 하세월이에요. 우리 선임들이 이렇게 나사산 표시를 하려고 여러분이 이걸 그리고 있으면 너 뭐하냐? 이럴 거예요. 이거는 제도에서 약속으로 아예 지정을 한 거예요. 암나사부가 이렇게 나사산이 표시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도형이 이렇게 계속 배열되는 거를 우리는 피치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특히나 나사산의 꼭대기에서 꼭대기까지를 피치 값이라고 용어에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요. 이런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도형은 이렇게 약식으로 우리가 많이 그려져요. 그럴 때 여기는 유효나사부라고 표현을 해요. 유효나사. 그리고 유효나사와 불완전 나사의 경계를 나타내는 이 선은 초록색으로 굵은 실선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외형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외형선. 유효나사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은 제도에서 굵은 실선, 즉 외형선으로 그리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유효나사부가 이렇게 나사산이 생기면서 오다가 여기서 좀 나사부가 망가지는 거예요. 불완전 나사부 요런 데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요런 거를 우리는 불완전 나사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3D CAD 프로그램들에서 이런 애들을 넘기면은 바깥에 있는 가는 나사를 나타내는 가는 실선을 나타내는 이런 선은 잘 넘어오고 안찌름을 나타내는 이런 선도 잘 넘어와요. 그리고 경계부를 나타내는 이 선도 잘 넘어와요. 근데 불완전 나사부를 나타내는 이 선이 잘 안 넘어요. 이게 안 넘어요. 그래서 요런 거 FM으로 이야기할 때 저는 이거 생략해서 그냥 안 그렸지만 원래는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잠시 눈으로 보세요. 먼저 도면층 컨트롤에서 얘를 가는 실선 맞춰 놓고 XL 엔터 해가지고 A 엔터 해가지고 요거 30도 해가지고 통과점 지정할 때 끝점 오스냅으로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여기 선이 만들어졌으면 이거 트림 해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요. 순식간에 이거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또 미러라는 기능을 나중에 배우실 텐데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대칭 기준선 잡아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불완전 나사부를 나타내는 이 선을 그릴 때 XL 라인 이런 거를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사용해 본 요것이 XL 엔터하고서 A 엔터하고서 각도 값을 30도 입력해서 해본 것을 앞으로 요런 거 할 때 많이 활용하게 돼요. 자, 그러면 XL 라인 연습했던 거 요거는 지우고 이제 그리고 이어서 레이라는 기능을 살펴볼게요.
XL 라인은 양방향 무한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는 한방향 무한선이에요. 특이하죠. 얘의 경우는 먼저 점을 선택을 첫 번째 점을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0,0을 잡을 경우도 있겠고 객체의 어느 오스냅 지점을 선택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통과점을 바로 잡아요. 이때 통과점을 잡을 때 어떤 뭐 그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각도값을 가지게 할 수도 있어요. 상대 극좌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거리와 각도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좌표나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각도를 잡을 수 있어요. 단 45도일 땐 편하겠죠. 자, 도형의 정의.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변이 같을 때 직각 등변 삼각형이란 표현을 쓰죠. 등자는 한자로 무슨 뜻이에요? 같다라는 표현을 쓸 때 같을 등자죠. 그리고 변이라는 거는 이런 거를 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다. 그러면은 요 각과 요 각자는 다 같으면서도 얘네들은 45도다. 도형의 정의가 있죠. 요거를 절대좌표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잘 보세요. 0,0에서 내가 xy 값을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10 x방향으로 10 y방향으로 10 등변이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얘는 각을 45도 가지네. 그죠? 예를 들어 이거를 상대 극좌표로 이야기를 한다면 10 꺽쇠 45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였죠? 네. 기하적인 이야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과점을 지정해가지고 무한선을 우리는 한 방향으로 무한한 선을 레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연습해 봅니다. RAY 엔터. 시작점을 지정하라고 그러죠. 자, 0,0 한번 넣어볼까요? 자, 뭐 이번엔 뭐 심심한데 뭐 상대좌표 한번 넣어볼까요? 45도 잡게. 상대좌표 골뱅이 5,5 넣어볼까요? 5,5. 쌤 아까는 골뱅이 10,10 뭐 이렇게 했잖아요. XY 값만 같으면 되잖아요. XY 값만 같으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45도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어떤 오수냅으로 객체를 잡을 거 있으면 그런데 클릭 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런 거 할 때 요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어지러워요. 이거 어지러워요. 아싸, 이런 거 할 때 좀 제가 찐따같이 흉내를 내는데요. 자, 레이라는 기능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로 그려진 객체는 이레이저 명령을 이용해서 다 지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가지고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 예제는 이거 왜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이거는 사실 도면층 즉 수문선 만들기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1번 예제에 제가 빨간색으로 덧칠해 놓은 이 선을 제도에서는 우리가 수문선이라고 부르거나 파선이라고 부릅니다. 점선이라고 안 불러요. 수문선 또는 파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수문선이랑 파선으로 요거를 표현하려면 오토캐드에서 도면층 특성 관리자 LA 그거를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진도상에서는 아직 요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 요거를 표시해 버려 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실선으로 그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거는 여기를 0,0으로 생각할게요.
0,0으로 생각해서 먼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87.5로 잡고요. 87.5로 잡고 수직 방향으로 0,0에서 55짜리 라인을 먼저 그리고 요거 라인 그려올 때 그 뭡니까 적당하니 요 정도로 뭐 비슷하게 이렇게 라인을 잡아 놓을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끝점에서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교차해서 나가게끔 이렇게 상대 극좌표로 그려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트림 정리 그렇게 할게요. 자, 갑니다. L 엔터 0,0. 자, 요거는 뭡니까 그 직교 오쏘 모드 여러분 쓰셔도 되겠어요. 87.5 그렇게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오쏘 모드 이용해서 55짜리 라인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요 라인은 뭐 아까 했던 거 87.5 정도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적당하니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여기까지는 간단했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라인을 다시 시작해요. 라인을 시작하는데 요거 할 때 참 그거 할 걸 그랬다. 요거를 레이로 갔었어야 더 좋았는데 아예 쏘리. 그냥 상대 극좌표로 가는 게 더 맞겠네. 자, 바꾸려고 했는데 상대 극좌표로 가는 게 맞아요. 자, 요렇게 라인 그리는데 요 다음 점 지정할 때 골뱅이 60 꺽쇠 뭡니까 그 110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앞에 써놓은 거 보이시죠? 골뱅이 60 꺽쇠 110도. 교차됐나요? 네. 자, 그러면 교차된 거 봤으니까 트림해 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번에는 그 XL 라인을 이제 여기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 준비를 좀 할게요. 여기 프린트해 보시면 요 선은 치수 보조선이에요. 요거는 그리는 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끝점에서 라인을 수직하여서 적당하니 그어 놓을게요. 그거를 옵셋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30 떨어지게 띄워주는 거가 요구하는 거예요. 먼저 수직선을 여기에서부터 그려서 올릴게요. 자, 여기에서 라인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0,60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요 선을 30으로 옵셋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거 할 때 옵셋을 딱 했으면 요거는 반드시 기준 잡았던 거는 지우자고 하겠죠. 네, 잊지 마시고 먼저 했던 거는 지워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게 또 화면이 왜 이러냐 자꾸. 참 짜증나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는 여기 교차점이 있죠. 교차점 요거는 우리가 오스냅에서 INT 교차점은 켜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XL만 생각하면 돼요. XL로 가야 될 때 XL 엔터 해가지고 옵션은 뭐를 쓸 거냐면 각도 옵션을 먼저 쓸 거예요. 자, 이것의 각을 생각해야 되는데 라인이 이렇게 배치되게 할 거니까 가상의 X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돈다. 프린트에 각도 표시돼 있죠. 자, 이게 140도 돈다고 그랬으면은 이 각도 값을 넣어야 될 거는 몇 도를 넣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40도 엔터 하고서 통과점을 지정해 달라고 할 때, 여기 교점을, 오스냅 교점을 클릭해서 배치만 하시면 무한선은 그려져요. 자, 해봅니다. 자, XL 엔터, A 엔터, 마이너스 140. 양의 각도로 그냥 갈 걸 괜히 암산, 뭐 그냥 이렇게 가도 되니까. 네. 자, 여하튼 이렇게 해가지고 교차하는 지점에 커서를 가져다 대니까 교차점 오스냅 표식 떴나요? 네, 오스냅 잘 켜져 있군요. 그럼 클릭하세요. 종료합니다. 엔터 반복. 자, 이러면 이거는 그려졌어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12.5라는 치수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 12.5. 요것만 보면은 우리는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선을 옵셋 가면 된다는 거죠. 옵셋 12.5 가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렇게 치수 표시되어 있는 거는 옵셋 할 치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옵셋 12.5 5 엔터,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 또는 해서 12.5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 방향을 클릭하고. 됐죠? 자, 그러면 요거에서 여기 화면이 좀 안 보이군요. 이렇게 맞춰 놓고, 자, 요 선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요 선은 치수 어디 있어요? 얼마예요? 10. 옵셋 들어가서 요 선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10mm 내려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선 같은 경우에도 같은 값으로 옵셋이 되고 있어요. 똑같이 옵셋 된 놈을 하나 더 띄워가지고 트림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옵셋 10을 가도록 합니다. 5 엔터, 간격 띄우기 값 10 엔터, 요 선을 선택해 가지고 아래로 클릭, 요거 선택해서 클릭해 가지고 다시 아래로 클릭. 이거 미리 지우는 거 안 했네. 쏘리. 자, 그러면 이렇게 얘를 지워 놓고 가위 객체를 먼저 이거로 선택을 해 주세요. TR 엔터하고 가위 객체를 요거 잡아가지고 요거 잡아가지고 요쪽에 있는 무한선을 먼저 정리할게요. 트림. 자, 요렇게 얘를 잡고 엔터, 그리고 클릭 지워졌죠? 그러면 이번에는 트림 다시 들어가서 얘를 가위 객체로 해가지고 여기를 지울게요. 잘 되나요? 자, 요래 해가지고 요래 지워놓고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트림 다시 가는데 이번에는 요 라인을 가위 객체로 선택하고 잘려지는 거는 무한선의 바깥에 거. 그러니까 트림 해놓고 무한선 남길 거를 먼저 남기는 거구나. 트림을 이용해서, 자, 요렇게 먼저 지웁니다. 가위 객체 요렇게 잡고 요거 날리고 요거 날리고. 자, 그러면 이제 안쪽에 거를 정리할게요. 요거 할 때는 좀 한꺼번에 할게요. TR 엔터 해갖고 가위 객체를 얘와 얘
얘 다 잡아가지고 요렇게 지우고 요렇게 지우고 요렇게 지우고 한꺼번에 갈게요. 가위객체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지울게요. dr 요렇게 지우고 요렇게 지우고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요거를 해봤으니까 요쪽에 하는 거는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ESC 누르시고 ESS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옵셋 해가지고 다 잘 마무리 하셨나요? 자, 후다닥 저도 마무리 해보자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요 예제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